지금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면 초과랄까 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네.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나서는 두 분이 또 계시네요. 예. 우리 정치계 어떻게 보면은 중진 원로급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두 분. 예. 전북의 정동영 이분도 대선 후보에다 당의장에다 뭐 할 거 다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부 장관까지. 네. 또 한 분이 엊그저께 또 복당을 하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정동영하고 박지원 이 두 분이 아주 뭐 서로 입을 맞췄는지 한 분은 KBS에 네. 한 분은 MBC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재명 지키기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우선 정동영 전 장관도 K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어떤 역할이든 돌 하나라도 쌓는 심정으로 당 사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선언했네요. 네. 당이 절체절명이다 하면서. 예, 박지원이나 정동영 보면은 이제 정치 구단이 아니라 이제 모사 구단이 된 것 같아요. 모사 네. 구단. 그러니까 정동영도 원래 이재명하고 가깝거든요. 가까운 정도가 네.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 멘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부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뭐 이재명 쪽에 2007년에 정동영 후보 대선 후보 나올 때 지원 조직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 본부장 했거든요. 이재명이가. 예. 그때부터 이제 정치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에도 정동영에 대한 배신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예, 원래 노무현한테 총애를 받아서 황태자까지 소리 들었는데 그때 열린우리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박차고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친노하고는 원수가 됐죠. 그래서 노무현 부엉이 바위 떨어지고 그 상가집에 정동영 가는데 문상 못 오게 친노가 막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배신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에 오랜 또 칩거하다가 이재명 어려울 때 또 숟가락 하나 들어가지고 내년 공천도 받고 또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한다고 봐야죠. 꽁꽁이 속이 꽁꽁이 있습니다. 있죠. 뭐 그러니까 그러나 정동영 대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살아야 자기도 살 수 있는 그렇죠. 국리가 생기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자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 이재명이가 그 밑에 들어와서 그 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정통 네. 대표도 있고 네. 그 저는 사람이 전 대표가 아마 정청래일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정청래가 한참 선배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그때는 이재명이가 정청래 앞에서 혼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뒤바뀌었습니다. 정청래도 뭐 정동영 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동영한테 이재명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백현동의 주범인 예. 김인섭 전 선대본부장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김인섭이가 백현동 그 비리의 네. 주범이 된 거고 거기에서 뭐 70억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수익을 챙겼잖아요. 그렇게 다 몰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동영 전 의장도 전 대표도 이 벽돌 한 장이라도 쌓는 심정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도 MBC에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은 벽돌 한 장이라도 쌓겠다 그랬네요. 돌 한 장하고 벽돌 한 장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럴듯한데 박지원의 속셈 또 이재명의 흑심 서로 맞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 코너에 몰렸는데 저 말로 좀 도와줄 사람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요? 스피커가 박지원이가 되든 안 되든 요새 멍터리 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왕왕 떠들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때고 박지원은 또 국정원장까지 한 사람들은 되게 조용히 살잖아요. 지금도 뭐 방송 나와서 많이 떠들어요. 나가서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방송을 그냥 누비고 다니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목포 아니면은 고향인 진도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장을 좀 노려본다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방송도 지금 뭐 과거 문재인 때 그 방송들이 경영진들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지원이가 나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조져주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서 또 이재명 대장동 수사 같은 것도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박지원을 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평생을 어떻게 배신하고 그게 등 돌리고 이런 것만 갖고 사냔 말이에요. 과거에 동교동도 늦게 들어왔어. 어떻게 보면 동교동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차지했잖아요. 그래요. 다 예?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내고 DJ 눈에 들어가지고 비서실장도 하고 다 차지했잖아요. 예. 그 탁월한 그 아부 능력. 예? 양지에서 일하면서 음지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때는 문모닝이라고도까지 했잖아요. 예, 문재인. 아침 회의 때마다 문재인을 욕했어요. 예. 그러다가 언제 또 뒤에 또 아부를 해가지고 국정원장으로 또 발탁을 했잖아요. 문모닝 하다 문생키로 싹 돌았거든요. 문생키로. 그래가지고 용비어 청가를 부르더니 국정원장으로 또 탁 가가지고 그 후에 총리까지도 좀 노린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어떻게 뒤치기하고 등치고 배치기하고 배신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강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니 새 시대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바꾸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정치도 좀 새로운 혁신이 돼야 되는데 저는 박지원 뭐 올해 42년생이죠. 그래서 올해 한국 나이로 80 하나인데 나이가 많다고 저는 구시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 조변석계하고 늘 배신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또 뭘 하나 꿈꾼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 하는 일이 뻔해요. 이재명 좀 돕는 척 하다가 안 되면 또 분당할 때 깃대 하나 들고 또 나서고 또 영향력 행사해서 또 공천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내 일각에서는 분당이 아니라 이재명 물러나면은 비대위원장을 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른이나 이런 사람들 이낙연계 그거 다 호남 아닙니까? 이재명 물러나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 다 있다. 비대위를 빨리 구성하는 게 낫다. 그런데 그 비대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박지원이도 은근히 생각이 있다. 그런 관측들이 정치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검찰에서 얼마 전에 공무원 서해 그 피격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불러갖고 조사를 잘 하더니 불구속 기소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서욱이랑은 다 기소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은 풀려났습니다만 아니 이런 사람들 똑같잖아요. 그렇죠. 정부 국정원장 첩보보고서 삭제한 건 똑같고 그리고 대북 관계는 국정원이 다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훈이가 당시 안보실장으로 있었지만 이 급수로 다니면 서훈은 박지원의 가방 들고 다닐 정도의 그런 급수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은 나와가지고 나는 뭐 그런 거 정책 판단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것도 꼭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했고 다 똥포를 서운하고 문재인한테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불리한 거는 똥포 차고 유리한 건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검찰에서도 이런 사람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빅마우스가 돼서 떠들고 스피커처럼 떠들고 다니니까 동네 이장처럼 스피커 들고 떠들고 다니니까 검찰에서도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법 앞에 공평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정동영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가 일수거사들 아닙니까? 한물 간 사람들 희화되는 거죠. 저렇게 명분도 없고 저렇게 나서는 게 로마 시대 때 왜 철학자 그 게로록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정치 늙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썼더라고요. 하나는 정치로 썼더라고요. 지혜만 갖고 말하면 할 수 있으니까.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정치, 또 농사. 농사는 속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라고 돼요. 늘 책 보고 이런 공부.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세 가지라는데 이 사람들 우리 늙어서도 뭐 정치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박지원하고 정동영을 보면은 너무 좀 우리 정치를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권모술수, 꼼수 뭐 이런 거 흙탕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원흉들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정동영이가 이재명 지키기에 이렇게 나섰어요. 총대를 좀 맨 것 같아요. 이재명도 이제 하도 다급하고 당내에서도 친명들은 다 지금 눈치 보면서 친명까지도 이렇게 등을 돌리려고 하니까
이 매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뭐 도움이 될까요? 썩은 동아줄이죠. 그러니까. 급할 때는 아무거나 잡거든요. 썩은 동아줄이죠.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아야 되고 이럴 때는 이런 이 노인들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이 내가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당당하게 받아야 국민들이 저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바람막이도 세우고 이래서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박지원, 정동영 대충 국민들이 볼 때는 여우나 늑대 뭐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도 네. 언제든지 한번 탈탈 털어봐라. 아무것도 나온 것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예, 나죠. 그러면은 그런 기계를 갖고 있으면 당당하게 소환하면은, 나 언제 나가겠다. 그렇죠. 가서 내 다 해명하고 설명해서 성명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어디 TV 중계 좀 해라.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탄복을 얼마나 많이 입었어요. 옛날에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뺏는 법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그 부랴부랴 한 거거든요. 예. 수사권 빼서 자기 수사 못하게. 그리고 또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멀쩡한 거 뭐 송 뭐예요 그 지역구는 서울시장 출마시키고 송영길이는 서울시장 출마시키고 그 빈자리에 또 가서 출마.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코미디지. 그리고 또 당 대표하면서 또 당원 바꿔가지고 그 계속 할 수 있게 기소제대로 할 수 있게 또 만들어놓고 누가 봐도 방탄복을 껴이 입은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맨날 이게 꼼수만 하다가 맨날 꼼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능,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169석이 뭘 했어요. 그리고 또 네 분, 지금 당 내에서 또 갈라지고 있어요. 4분 5열. 이재명에 대한 생각으로. 그럴 이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이 엉망이 되는 거죠. 총선을 생각하면 이재명 저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좀 지각 있는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국리 저국리 하는 거고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뛰어내리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박지원이나 정동영 같은 사람이 준열하게 양식이 있는 정치 지도자, 정치인이라면은 한마디 해야죠. 정상배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면은 이재명 너 순순히 출두해서 수사 제대로 받아라. 나라의 공권력이고 또 거기에 순응하는 게 옳고 대장동이나 이 모든 수사는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거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수사는 하나도 없다. 이 수사 빨리 매듭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게 박지원이나 정동영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 끌고 가지 말고 네 잘못은 네 스스로 가서 해명하고 너하고 당하고 분리해라. 예. 왜 너 때문에 당까지 배 선장 너 하나 때문에 왜 배까지 침몰하게 만드느냐 그렇죠. 이 얘기해야 되는데 뭐 박지원은 뭐 대장동 수사가 증거도 없다는데 뭐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는데 저는 파스칼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빵세에다 뭐라고 썼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밤에 고요한 방에 룸에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네? 이 혼자 있는 거를 좀 이제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나 숟가락 들고 끼어들고 찔러보고 믿져봤자 본전이고 뭐 나라나 국가의 운명이나 자기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뭐든지 이제 믿져봤자 본전이에요 지금. 예? 지금 죽어도 어떻게 뭐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옛것에서 새거를 배워야지 저렇게 퇴행으로 가면은 곤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